자, 일단 화학을 공부하고 시험을 쳐야 되게 될 때 있잖아요. 공부할 때와 1번부터 20번까지는 주기율표가 가지는 뜻까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했죠. 일단 주기율표를 써보자면 대학교 때는 118번까지 다 외웠습니다. 지금은 다 까먹었어요. 군대 딱 전역할 때쯤에, 전역할 때 다 되면 시간이 남는단 말이야. 복학해서 공부할 생각에 뭘 하면 가장 시간이 잘 때워질까를 고민하다가 그래 주기율표를 외우자라고 해서 쫙 한번 외워봤죠. 나? 난 신소재공학. 나 그래서 물리화학 다 잘 알아. 성적. 딱 깨놓고 말할게. 성적. 아니 그게 아니고 선생님이 나이가 몇 살로 보이냐? 땡큐. 아버지 혹시 아버지나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 어? 40? 40 몇? 내가 너희들 부모님, 너희 부모님하고 비슷할 겁니다. 아니면 내가 많을 수도 있고요. 내가 되게 결혼을 늦게 했는데 우리 아들이 5학년이거든? 어? 뭐? 내가 되게 결혼을 늦게 했단 말이야. 근데도 우리 아들이 5학년이에요. 그런 말은 내가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또래라는 소리예요. 7이에요. 99년에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 IMF라고 나라가 되게 힘들었던 때였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대학을 서울 쪽으로 못 갔어요. 그 대신에 부산대에 가는데 높은 과를 가면 그러니까 그때는 지방대학교에 지방 사람들 많이 갔어. 서울 가는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높은 과는 좀 위험할 수 있을 거라 그래서 공대 중에 조금 안전한 과로 조금 내려서 원서를 써서 장학생으로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때 갔던 게 재료공학입니다. 신소재고. 자, 대학원 가야 되죠. 제대로 공부하려면. 그치, 반도체 그런 것들 연구하는. 반도체나 아니면 인공뼈, 인공치아, 우리 임플란트 위에 그런 것들 연구하는 거. 반도체, 유리. 자, 우리 주기율표에서 같은 세로줄을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게? 같은 세로줄을 우리는 족이라고 하고 족의 특징은 회외각 궤도를 도는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일치한다. 그래서 얘 때문에 뭐다? 서로 화학적인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특히 그 전자 개수가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여기는 빵개. 왜? 그 궤도의 전자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전자가 꽉 차 있으면 원자가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원자가 전자라 그래서 실제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자들이 그냥 막 있는 게 아니라 층층이 쌓이거든요. 그 껍질, 그 전자가 몇 개의 껍질로 도느냐를 나타내는 게 가로줄에 속하는 거 주기예요. 그래서 수소의 헬륨은 1주기인 거야.
즉 제일 안쪽 껍질에는 전자가 몇 개까지 채워진다? 2개만 채워주고 하나만 들어가는 게 수소, 2개가 들어서 꽉 차는 게 헬륨. 두 번째 껍질부터는 8개를 채울 수 있는데 리튬부터 시작해서 1개, 2개, 3개, 4개, 5, 6, 7, 네온이 되면 8개. 다시 세 번째 껍질에도 나트륨부터 시작해서 아르곤이 되면 8개. 원자가 전자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하나가 늘어날 때마다 성질이 그치. 실제로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화학 반응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일 밖에 나와 있는 전자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결합하고 하면서 나타나는 게 화학적인 성질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제일 밖에 나와 있는 전자 개수가 같은 세로줄에 있는 족끼리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전자 1개만 반응하는 성질, 2개가 반응하는 성질, 3개, 4개, 5, 6, 7 가득 찬다는 거죠. 특히 이 중에서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해지냐면 여기 18쪽 비활성 기체라는 얘네들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얘네들은 반응을 안 하거든. 헬륨, 네온, 아르곤. 요 주기율표 제일 오른쪽 줄에 있는 아이들은. 반응 자체를 안 해요. 화학적으로 결합을 안 합니다. 심지어 원자 하나가 그래서 분자인 상태로 돌아다녀요. 다른 녀석들하고 결합 안 하고. 왜 결합을 안 하냐? 이미 얘네들은 이 자체만으로도 완전히 꽉 채워져서 충분히 안정되고 편한 상태야. 사람으로 따지면 얘네들이 아이돌 스타예요. 뭐 차은우 이런 애, 장원영 이런 애들이란 말이야. 그치, 완벽한. 봐봐. 차은우가 키가 얼마쯤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알기로 180이 넘는 걸로 알아요. 8까지는 안 될 거야. 그렇게 하면 너무 커 보일 거야. 광수가 185인가 186인가 그런데 키가 조금 약간씩은 늘렸겠죠. 그런데 봐봐. 키가 180이 넘는 광수나 뭐 이런 거의 모델급인 사람들이 키 커 보이려고 발에 깔창 깔면 더 커서 이상해 보이겠죠. 그치. 모델로 딱 적당한 키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되게 이제 뭐 몸매가 완벽한 그런 글래머 스타 아이돌이 있다고 쳐. 걔가 자기가 더 섹시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막 억지로 더 보형물을 넣어서 막 가슴이나 엉덩이를 더 크게 보이고 싶어. 이상해 보일 거 아니야, 오히려. 원래 부족한 사람들이 자기가 부족한 걸 메꾸기 위해서 추가해 넣거나 선생님이 요즘에 하고 있는 거. 난 너무 과도하게 지방이 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왕창 줄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7주 만에 14kg를 뺐으니까요. 많이 줄었지. 맨 처음에 우리 수업 시작할 때가 내가 다이어트 딱 시작할 때였거든. 그때가 거의 118kg. 지금 104kg.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왜 빼고 있을까요? 쓸데없이 많이 붙어 있으니까 덜어내는 거겠지. 맞지? 부족한 게 있으면 채우고 남으면 버리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런데 걔네들이 되고 싶은 이상형이 얘네들인 거야. 꿈의 목표인 거야. 그러면은 나머지 원자들은 전자개수를 어떻게 맞추고 싶어 한다? 얘랑 같게 하고 싶은 거야. 이게 가장 이상적인 상태니까. 어려요. 왜냐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것도 배웠습니다. 전기력이라고 쿨롱 힘이라는 공식을 배웠어요. 그 힘의 크기는 비례상수 놓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는데 생각해보면 하나는 핵이 가지는 전하량일 거고 하나는 전자의 전하량이 될 거 아니야. Q 소문자 필기체입니다. 보통 Q를 이렇게만 쓰지. 이런 숫자 9랑 헷갈리잖아. 그래서 Q의 원래 필기체는 이렇게 써요. 그러면 봐봐. 우리 주기율표를 잠깐 돌아가 볼게요. 요 공식에서부터. 요게 거리인데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겠죠. 뭐랑 관련이 있냐? 주기와 관련이 있어. 즉 주기율표 내려갈수록 R이 증가해버리기. 껍질이 많아지니까. 맞죠? 그러면 18쪽을 제외하고 왜? 어차피 18쪽은 반응 안 하니까. 제외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R이 감소하겠지. 맞죠? 그리고 같은 껍질에서는 우리가 원자 번호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치. 1번부터 뭐 118번까지 쭉 가는 거. 그게 뭐냐면 지난주 우리가 주기율표 설명하면서 말했죠. 양성자 개수입니다. 핵이 가지는. 핵이 가지는 플러스 섹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봐봐. 3, 4, 5, 6, 7, 8, 9야. 즉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Q가 증가하죠. 핵 전하량이 증가할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여기서 1로 갈수록 Q가 핵 전하량이 감소하겠죠. 맞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1로 갈수록 왼쪽으로 갈수록 밑으로 갈수록 전자를 당기는 힘이 약해지죠. 왜? R이 증가해요. 분모가 커져. 그럼 F는 작아지겠죠. 1로 갈수록 Q가 줄어요. 그럼 F는 줄겠지. 즉 주기율표 왼쪽, 주기율표 아래로 갈수록 전자를 버리기 쉽다, 얻기 쉽다? 버리기 쉬운 거지. 당기는 힘이 약하니까. 그러면 요쪽 위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Q가 커져요. 위로 갈수록 R이 줄어요. 맞지? 그러면은 이쪽으로 갈수록 당기는 힘이 강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전자를 얻어오기 쉽다는 거지. 아니, 그 원자 핵과 전자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대표적인 거를 한번 볼까요? 자, 원자 번호 11번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은 그러면 가운데 플러스 11짜리 핵이 있고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가 꽉 차 있겠죠. 그리기 귀찮아. 숫자로 적을게 꽉 찬 거는. 그 다음 껍질에 전자가 8개 있겠지. 그리고 그 바깥 궤도에 전자가 1개 딱 돌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네온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플러스 10에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하고 끝난단 말이야. 다음에 전자가 없는 거예요? 네. 10개면 딱 됐잖아. 플러스 10 전자도 10개 끝. 핵 변화량, 원자 번호 개수만큼 전자도 가지고 있는 거. 그래야 원자가 정기적으로 0일 거 아니야. 중성일 거 아니야. 플러스 118인 거는 전자가 118개인 거예요. 실제로. 왜 그 마블 영화 아이언맨 2에 보면은 토니 스타크가 원자 만들잖아.
그 원자 구조라고 했지만 사실은 양성자, 중성자 배치고 그 주변에 도는 전자 궤도까지 계산돼 있는 거라고. 그 자기 아버지가 남겨준 그 박람회장 디자인 보고 원자 찾아내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얘는 봐봐. 만약에 가운데 플러스 11 핵은 그대로인데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8개가 되고 나면 전자 배치는 얘랑 똑같아졌네, 네온이랑. 얘 이러면 봐봐. 얘는 지금 플러스가 11인데 마이너스는 10이잖아. 그러면 양성자 쪽이 플러스 1이 남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쓰느냐? Na 플러스라고 쓰는 거야. 그리고 요 전자가 떨어져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나트륨 이온과 전자가 분리되었다라고 쓰는 거야. 왜? 그럼 전자가 아니면 Na 마이너스. 네, 그거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봐봐. 원자 번호 9번. 원자 번호 9번 플로린. 얘는 원자 핵의 플러스 9죠.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가 차 있고 두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색깔 다르게 해주는 게 좋겠지?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여기 아직 하나 덜 찼단 말이야. 여기 전자 자리 하나가 비어있죠, 지금. 얘가 만약에 요 전자를 얻어올 수 있다면 어떻게 될 거다? 가운데는 플러스 9의 핵이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그리고 여기서 얻어온 요거 색깔 다르게 여기서 얻어온 전자가 8개 꽉 찰 거 아니야. 이러면 얘 구조도 얘랑 같아지죠. 맞지? 대신에 얘는 어떻게 돼? 플러스는 9개죠. 전자수는 그럼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플로린이 전자를 얻으면 플로린 마이너스가 돼. 숫자 1은 했냐? 귀찮으니까. 그러면은 F-라는 말은 F 원자가 플로린 원자가 전자를 한 개 더 얻어왔다라는 거고 Na 플러스라는 말은 나트륨이 전자 하나를 잃어버렸다라는 소리가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된다? 결국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나트륨 이온도 플로린화 이온도 전자 배치가 누구랑 똑같다? 네온이랑 같은 배치. 18쪽하고 똑같은 배치가 됐잖아. 쉽게 말하면 성형수술한 거야. 나트륨은 전자 하나가 더 있으니까 불편했는데 이거 갖다 버리고 다이어트를 해서 네온이랑 똑같은 몸매가 된 거야. 플로린은 키가 좀 부족해서 깔창이 필요했어. 근데 그 깔창을 나트륨이 버린 전자로 채웠어. 자기 부족함을 채워 넣었어. 그래서 플로린화 이온이라는 게 되는 거야. 그게 지금부터 이야기. 이렇게 원자가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얻으면 무슨 전기? 마이너스. 잃어버리면 전하를 띄게 된 입자를 우리는 이온이라고 합니다. 전자를 얻어오면 마이너스, 전자를 뺏기면 플러스 이온이 되는데, 그러려면 얘네들하고 같아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플로리나 염소는 7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1개만 얻어오면 되겠네. 맞지? 산소나 황은
네, 2개 오동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 리튬, 나트륨, 칼륨은 하나만 버리면 되네? 그럼 뭐가 돼? 1.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은 2개 버리면 되잖아. 플러스 네, 그래서 플러스 2. 알루미늄은 3개 버리면 그래,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그럼 4. 그러면 4. 근데 여기는, 그리고 여기에 붕소는 버리기에는 힘이 좀, 붕소는 버리기에는 힘이 좀 센 편이야. 그리고 탄소나 규소 혹은 질소나 인은 혼자서 3개나 얻어오기에는 힘이 약해. 그렇다고 5개 다 버리기엔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요 가운데 쪽에 있는 아이들은 이온이 좀 잘 안 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혼자서 이온이 되지 않는 케이스에 속합니다. 직접 사주면 떼어줘야 돼. 그래서 다른 애들하고 같이 이온이 되는 경우가 생겨요. 자, 일단 이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주기율표를 기준으로 일단 가장 먼저 기본적인 개념을 살짝 들었고요. 그럼 이온의 이름을 배우고 이온 이름은 어떻게 붙이는지 규칙을 좀 배우고 이온끼리 서로 연결이 돼서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물질들은 어떤 게 있고 어떤 특징이 있고 그게 그 물질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죠? 일단 요거 필기부터 좀 합시다. 필기 다 됐냐? 그럼 바로 노트 필기하면 됩니다. 적었어? 네. 그럼 지웁니다. 지워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온은 어떻게 이름을 붙이면 되는지에 대한 규칙을 좀 배울게요. 기본적으로 양이요. 금속이 전자를 버려서 만들어지는 게 양이온입니다. 플러스 이온이에요. 얘네들의 이름 규칙성은 간단합니다. 원소 이름 뒤에 그냥 이온이라는 말만 붙여줘도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 자, Na 플러스 NA가 뭐야? 그럼 Na 플러스는 그냥 이온이잖아. 나트륨 이온. 뭐 CA2 플러스는 칼슘 이온. 그냥 이렇게 부르면 돼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우리 주기율표 족을 부를 때 보면 1족, 2족 쭉 비어있고 13부터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원자번호 내가 20번에서 딱 끊었잖아요. 21번부터 보면 3족부터 12족까지 움푹 들어가 있는데 쭉 적혀있는 원소들이 더 있죠. 대부분 금속인 애들. 뭐 스칸듐, 티타늄, 바나듐, 크로뮴, 철, 뭐 구리, 아연 이렇게 들어가는 그 가운데 들어간 도막들. 얘네들은 그 3에서 12족의 경우는 우리가 나중에 고등과정 가서 본격적으로 배우는데 두 가지 이상이 나오기도 해요. 요거는 진짜 심합니다. 중등에서 원래 이야기하는 건 아니긴 해. 대표적인 게 구리예요. 철이랑 구리야. 그러면은
CU가 구리란 말이죠. 구리는 2 플러스 이온이랑 플러스 이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철 같은 경우 원소가 Fe인데 얘는 2 플러스도 있고 3 플러스도 있어요. 얘네들 뭐 어떻게 부르면 구별할 수 있을까? 구리 땡가 이온, 철 몇가 이온이라고 부르면 되고, 보통 우리 구리와 관련된 화합물들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실험할 때 종종 나오는 물질이죠. 그 물에 녹이면 파란색 되게 예쁜 용액되는 거. 네. 황산구리 뒤에 꼭 후 적혀 있죠. 그지? 희한하게 구리 뒤에는 구리 혼자 있을 때는 없는데 뭐 앞에 무슨 구리 하면 투 적혀 있잖아. 이 투의 의미가 얘라는 소리예요. 이가구리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철도 철2가 있을 수 있고 철3가 있을 수 있겠지. 그게 얘가 이가철, 얘가 삼가철인 거예요. 알겠죠? 그건 이온이 될 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양이온은 크게 특별한 건 없고 요 규칙의 예외로 별도로 그 다음에 별도 암기가 NH4 플러스 이거는 뭐다? 원자 5개가 질소 하나에 수소 원자 4개가 붙어 있는 덩어리가 덩어리째로 플러스 1가 양이온처럼 다닙니다. 얘는 이름을 암모늄 이온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NH3 분자가 그 찌릉내에 하신 암모니아죠. 암모니아수. 보통은 곤충한테 물린 독 제거할 때 쓰는 용액인데 찌릉내가 납니다. 오줌 냄새 나요. 자, 물에 대단히 잘 녹는 기체고 암모니아수 이런 것들 할 때 이야기가 나오겠죠. 양이온은 크게 외우는 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뒤에 이온 붙이면 돼. 이제 음이온이 머리 아프죠. 음이온은 결국 비금속 원소가 전자를 받아서 음이온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름을 붙이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규칙성은 원소 이름 뒤에 화이온이라고 붙이는 겁니다. 아까 나트륨 화이온이라고 실수했는데 양이온은 화자 안 붙여요. 음이온만 붙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자, F가 플루오린이잖아. 그럼 F-는 네, 플루오린 화이온이 되는 거예요. S가 황이거든요. 그럼 Se-는 황. 그냥 황화이온 하면 돼. 이가라는 말을 굳이 붙일 필요는 없어요. 음이온은 전자가수가 왔다리 갔다리 하진 않아요. 대부분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원소들은 과학에서 나와서 그런 거 전부 다 이과밖에 없고 문과 뭔데요? 그 이랑 다른이잖아, 이 자식아.
자, 문제는 또 다른 규칙성이 됩니다. 플러스 규칙. 원소 이름이 땡소로 끝나는 원소들이 있어요. 산소, 염소. 맞지? 얘네들 뒤에 화이온이 붙을 때는 과감하게 소자를 지우고 붙이면 됩니다. 산화이온. 네. 그래서 O는 산소잖아. O2-가 산화이온이 되는 거야. Cl은 염소였죠. 그러면 Cl-는 네, 염화이온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좀 이제 대부분 이거를 그냥 이온을 공부하게 하는 아이들한테 선생님들이 그냥 드립다 외우라고 강조하는 게 여기거든요. 비금속 원소가 산소 보통 여러 개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원자 여러 개가 한 덩어리로 뭉친 얘는 양이온이었잖아. 다원자 음이온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얘네들은 어떻게 부르느냐? 아니, 이 비금속 원소의 첫 글자랑 아니 그게 원소마다 다르니까 산소 여러 개니까 산을 적고 원래는 음이온이니까 화이온이 되어야 되잖아. 이번에는 화자를 지웁니다. 자, 여기에 속하는 게 NO3-. N이 질소잖아. 질소와 산소가 다원자로 음이온이 돼 있잖아. 네, 질산이온이 되는 거야. CO3-. C는 탄소인데요. 산소가 붙어 있네. 네. 탄소, 산소의 다원자, 네, 탄산이온이 되는 거예요. 네, 저 콜라, 탄산 음료라 그러죠. 저기에 들어있는 이온이 얘예요. 물에 이산화탄소가 녹은 걸 탄산수라 그러죠. 왜 전부 다 화 없앤다? 뭐에서는 화를 섞으면 안 되나요? 응? 이산이라는 게 뭐예요? 산소가 2개. 자, 우리 이게 분자로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산화라는 거는 산소가 결합했다는 소리야. 근데 몇 개랑? 네, 산소 2개가 탄소에 결합해 있다. 이산화탄소. 그러면 CO는 산소 몇 개가 붙어 있어, 이거는? 일산화탄소. 그런 거 있어요? 네. 이산화탄소하고 이자가 다른 건 줄 알았는데 그냥 숫자이에요. 네, 숫자입니다. 그러면 오산화 이질소 이러면 화학식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산소인데 얘 O고 얘는 질소는 N이잖아. N2O5. 질소가 항상 먼저 붙어요. 아, 그 쓰는 순서가 있는데 보통 CHNO 순으로 많이 씁니다.
익숙해지면 되는 건데 이건 좀 이따가 분자 가서 이야기하고요. 지금은 이온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S가 황. 그래서 주기율표 1번부터 20번까지가 외워져. 네, 황산이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규칙 드럽게 많죠. OH-입니다. 뭐라 부르면 좋을까요? H는 수소인데. 수산화. 네, 얘가 수산화이온입니다. 얘는 화자 안 지웠잖아. 봐봐, 얘 질산이온이었죠. 한산이온이었죠. 황산이온이었잖아. 수산화이온이잖아. 얘가 예외. 네, 얘만 모르겠습니다. 화학자들이 그렇게 부르라고 시키더라고. 나는 내가 전공이 화학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네가 화학 교수 된 뒤에 가서 따지세요. 자, 일단 요거 빨리 필기하고 잠깐 쉬었다가 5분 되면 시작할게요. 자, 이온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온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양이온만 확인하면 될 때, 사실 이거는 금속 원자 이온이나 금속 원자 둘 다 검출이 가능한데요. 바로 불꽃 반응과 이걸 통해서 스펙트럼이라는 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불꽃 반응이라는 것은 가스토치에 그 금속 가루가 적혀 있는 시료를 불을 붙이면 여기에서 특정한 색깔의 빛이 나요. 네, 그런 거야. 수온춤도 거의 빨강색으로 나와요. 문제는 이 불꽃 반응 색깔이 리튬이 빨강, 스트론튬도 빨강, 나트륨은 노랑, 칼륨은 보라, 칼슘은 주황, 구리는 청록, 이런 색깔들이 있거든요. 이때 그러면 빨간색이 나왔어. 그러면 이게 리튬인지 스트론튬인지 구별하고 싶잖아. 그러면 이 여기서 나오는 빛을 분광기, 사실은 뭐냐면 프리즘이에요. 프리즘을 통해서 불꽃 반응에서 나온 빛을 굴절시키잖아. 원래 이게 태양빛이면 여기에 뭐가 생긴다? 무지개가 생길 거 아니야. 근데 불꽃 반응을 이렇게 분광기를 통과시키면 여기에 색깔이 다른 선이 나타나요. 여기에 나오는 선의 색과 위치, 개수를 이용해서 금속 원소를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금속 원소마다 다른 곳에 선이 나와요. 두 번째는 앙금입니다.
원래 우리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한 녀석을 이온 화합물이라고 해요. 이온 결합 화합물 혹은 이온 화합물이라고 하고, 이 이온 화합물을 다른 말로 염이라고 부르거든. 그래가지고 중세시대 활동을 멈췄어. 그거는 얀금이고요. 좀 다른 겁니다. 자, 문제는 이 이온 화합물은 대체로 물에 잘 녹는데, 대부분은 잘 녹는데, 일부 조합은 물에 용해되지 않게 됩니다. 그 용해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앙금이라고 해요. 앙금이 나오는 조합이 하나, 둘, 셋, 6세트 정도만 기억하면 되는데, 은이온이에요, 이거. 그 다음에 칼슘이온. 나비온입니다. 그리고 Cl- 염화이온. I-라고 아이오딘화이온이라고 있어요. 옛날에는 요오드라고 불렀던 물질입니다. 그리고 네, 빨간 약.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그 다음에 탄산이온이 있죠. 요 조합, 얘네들이 이제 앙금이 생기는 조합인데, 여기는 앙금 안 생기고, 여기도 앙금 안 생겨요. 얘는 다 되고, 얘는 여기만 되고, 얘는 여기만 돼요. 자, 화합물을 이룰 때 첫 번째 규칙은 플러스 마이너스 합쳐서 0이 돼야 되거든. 얘는 플러스 1이죠. 얘네들은 마이너스 1이지. 그럼 몇 대 몇으로 결합하면 0이 된다? 1대 1이면 되죠. 그래서 AgCl이 만들어지고 염화은이 되겠죠. 그 다음에 AgI, 아이오딘화은이 됩니다. 얘네들은 1대 1이니까 숫자를 적어줄 필요가 없죠. 근데 봐봐. 플러스는 1가죠. 플러스 1이지.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2잖아. 그러면 몇 대 몇으로 결합해야 0이 되죠? 2대 1이 되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쓰느냐? Ag2CO3라고 하면 돼. 이거는 탄산은이 되겠지. 이렇게 앙금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봐봐. 2 플러스와 2 마이너스니까 굳이 여러 개 결합할 필요가 그럼 어떻게? CaCO3, 탄산칼슘. 이게 석회수에 입김 넣으면 뿌옇게 되는 정체. 얘입니다. 뿌옇게 된다는 게 물에 안 녹는 게 생겼다는 소리잖아. 그 탄산칼슘 가루들이 물에 떠다니면서 뿌옇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쫙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얘가 2가고 얘네들이 1가죠. 그럼 몇 대 몇 결합? 1대 2로 결합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PbCl2 그리고 PbI2가 됩니다.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적은 녀석이랑 흰색으로 적은 녀석이 있잖아. 무슨 차이냐면요. 앙금 색깔이에요.
얘는 흰색으로 깔아앉고요. 얘랑 얘는 노란색으로 가라앉아. 안 속죠. 안 속죠. 안 속죠. 그리고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얘가 나오고 얘가 나오고 얘가 나옵니다. 요 세 가지가 이제 중등 교과서에서 언급이 돼요. 요런 식으로 해서 이온이 결합됩니다. 보통 상온에서는 고체가 되고요. 힘주면 부서져요. 그리고 물에 녹으면 전기가 통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온이 녹은 물은 전기를 잘 통하는 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젖은 손으로 전자제품 잘못 만지면 감전된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땀에 이온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럼 우리 손이 물에 젖으면 그 물도 이온이 들어있겠죠. 그러면 전기가 잘 통한다, 안 통한다? 잘 통하겠죠. 당연히 잘 통하죠. 이온 음료는 이온이 들어있는 음료수이니까요. 선생님, 그럼 여쭤볼게요. 이건 통에다가 전분을 좀 많이 갖고 나와서 끊어진 충전기에 충전 안 하면 좀 충전이 될까요? 그거랑은 다른 이야기. 그러니까 다른 전기가 흘러가려고 할 때 전압이 있을 때 그거를 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지. 얘가 건전지가 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충전기 중간에 잘라 전절부위에 이온 음료에다가 그냥 끝에다 넣고 합선되겠는데 그러면은 선을 따로따로 만들어야지. 가는 줄 오는 줄 두 줄이란 말이에요. 자, 왜 이렇게 힘이 주면 부서지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염들은 플러스 옆에 마이너스 옆에 플러스 옆에 마이너스 밑에 플러스 옆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붙어 있단 말이에요. 힘을 주면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같은 극끼리 보겠죠. 그러면 여기서 쫙 깨져. 소금이 이렇게 생겼어요. 딱 왕소금. 그래서 힘주면 부서지잖아. 그거 확대해 보면 선이 쫙쫙 각 맞춰서 쫙쫙 잘려져 있잖아. 그 이유가 이렇게 박살나서. 알겠죠? 자, 요거 필기 빨리 다 되면 바로 분자로 설명 넘어갈게요. 자, 방금 우리가 배운 개념, 그러니까 이온 같은 경우는 자,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가 반응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금속이 전자를 비금속에게 넘겨주면서 왜 금속은 전자를 버리고 싶어 하고 비금속은 전자를 받아오고 싶어 하잖아. 그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양이온 플러스 음이온이 돼서 붙는 이온결합 화합물이 돼요. 요렇게 연결이 되는 거를 이온결합이라 그래. 그리고 얘네들은 결정구조, 아까 더하기 빼기를 했던 거 있잖아. 계속 반복된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게 돼요. 커다란 덩어리가 될 수 있잖아. 그런데
비금속 원소끼리 결합할 때는 어떻게 결합하느냐는 거죠. 둘 다 전자를 받고 싶어 하잖아. 근데 줄 수 있는 놈은 없잖아요. 결합돼요? 네, 근데 결합이 돼요. 이럴 때 하는 결합이 공유결합이라는 걸 합니다. 아까 최외곽전자 있죠? 원자가 전자. 그 중에 짝이 없는 전자를 홀전자라 그러거든요. 응? 같은 수의 전자를 내어서 공유전자쌍이라는 걸 만들고 이걸 통해서 결합하게 됩니다. 이거를 공유결합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돼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분자예요. 분수 배울 때 있는 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지. 분자라는 거는 화학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가 이제 핵심적인 단어. 아까 이온은 계속 연결된다 그랬잖아. 근데 얘는 딱 독립돼서 걔네들만 딱 독립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런 구조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다? 기체라던가 액체도 가능하게 돼요. 물론 고체도 나오기도 하고요. 대표적으로 그러면 우리 주기율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율표 1주기, 2주기의 비금속 원소들 18쪽 빼고 왜? 걔는 원래 반응한다 안 한다? 오늘 또 이야기합니다. 18쪽은 반응 안 한다. 그래서 수소는 전자가 한 개 있어요. 수소도 비금속이란 말이야. 1쪽에 있지만. 탄소는 전자가 4개가 있고요. 네, 비금속이죠. 질소는 전자가 5개 있어요. 제일 바깥에 거만. 산소는 6개 있고요. 플로리는 7개 있죠. 얘네들이 같은 수의 전자를 내어서 서로 연결이 되는 게 공유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분자 수소 분자 H2라고 한단 말이에요. 얘는 어떤 구조냐면 H 전자 하나 있죠. 그리고 여기 다른 H도 전자를 여기 내는데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은 거리에다가 전자 2개를 딱 갖다 놔. 네, 수소 분자가 되는 거지. 얘가 요만큼을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고요. 얘도 요만큼을 자기 거라고 하면 이 전자는 같이 쓰는 전자가 되잖아. 이걸 공유 전자라 그래요. 수소 분자에서 물이 산소가 들어가면 물이 되잖아요. 네. 좀 이따가 그릴 겁니다. 일단 이원자 분자들부터 쭉 설명해 놓고.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늘 그리면 불편하잖아. 그래서 어떻게도 하느냐면 수소 원래 전자들 이렇게 있었지. 요 2개가 연결됐다고 해서 선을 그어버리면 수소는 한 쌍의 전자로 연결되어 있다.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F2 플로리는 원래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을 가운데로 똑같은 데 놔두고 이만큼 플로린 하면 각자 8개 만족하겠죠.
수소는 2개면 되잖아, 원래. 1쪽이니까. 헬륨하고만 같아지면 되잖아, 얘는. 맞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F 단일 결합을 연결해놓고 여기 주위에 나머지 전자들을 이렇게 점으로 찍어주기도 합니다. 그럼 O2는 좀 다른 점수인가? 아니지. 요 전자들을 전자 4개를 가운데다 모아놓는 거야. 나머지 4개는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치? 그러면은 이만큼 산소, 이만큼 산소. 그러면 2쌍을 결합하고 있겠네? 맞지? 그래서 산소는 2중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2줄로 표시해주고 2줄이라고 표시해주고 나머지 전자들을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질소는 하나, 둘, 3개가 연결될까요? 맞지?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려도 되겠지. 왜 과자를 사면 질소를 넣어줄까요? 빵빵해 보여요. 일부러 그 양 많이 들어있는. 빵빵하게 만들어야 안에 과자가 안 부서지죠. 튀긴 과자들. 보통 포테토칩, 포카칩 이런 거에 질소 넣어놓잖아. 흔들리거나 그래도 안에 과자를 부서뜨리지 않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 첫 번째. 2번째, 물질의 성질이라는 건 맛을 포함하거든요. 과자가 산소랑 반응하면 맛이 바뀔 수 있어. 이걸 산화 혹은 산패라 그러는데 우리 사과 깎아놓으면 색깔 어떻게 돼? 그 갈색으로 바뀌지. 그게 사과에 있는 어떤 화학 성분이 공기 중에 산소랑 결합해서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맛도 살짝 바뀌어, 그 부분은. 그러면 음식의 성질이 바뀐 거잖아. 그죠? 그럼 몸에도 안 좋을 수 있고 맛도 없어질 수 있잖아. 그럼 그렇게 바뀌면 안 되잖아. 그래서 질소를 넣는 거예요. 질소는 결합을 몇 개나 하고 있다? 그러면 질소를 화학 반응시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결합을 다 부수고 나서 반응이 일어나요. 그렇지. 그래서 질소가 반응을 하려면 적어도 자동차 엔진 속만큼의 온도 압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동차 엔진 속에, 피스톤 속에 그 연료가 폭발하는 거기. 그만큼의 고온 고압이 돼야 질소가 반응할 수 있어요. 과자 봉지 안에 그만큼의 온도나 압력이 생길 리는 없겠죠? 그지? 그러면 과자의 유통기한이 어떻게 된다? 늘어나요. 사실 질소보다 더 좋은 기체가 있죠. 18쪽. 헬륨, 네온, 아르곤. 그건 밀도 때문에 뜨는 거지. 화학 반응 안 한댔잖아, 18쪽은. 그럼 질소보다도 훨씬 안정하니까 유통기한이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지만 비싸서 못 써. 근데 질소는 공기 중에 78%가 질소니까요. 딴 데 다 안 쓴단 말이야. 그래서 질소를 채워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 말고 아까 물어본 거, 물. H2O거든요. 이럴 때는 전자개수 많은 거를 가운데 먼저 그리는 거야. 그렇지. 산소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그럼 요만큼 수소 거, 요만큼 수소 거, 이만큼 산소 거. 이게 물 분자 모양이잖아. 그래서 보통 우리 물 분자 어떻게 그려? 요렇게 그리잖아. CO2는 그래 좋다. 말 잘 나왔다. CO2 이산화탄소.
얘는 탄소는 전자가 4개죠. 여기에 산소가 요렇게 산소가 요렇게 되면 요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겠지. 맞지? 그러면 결국 어떻게 생긴다? 탄소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산소가 붙어 있는 거야. 산소 원자가 있고 산소 원자가 양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겠죠. 얘는 탄산칼슘이니까 이온이잖아. 아까 그렇게 붙어 있다.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뭐 그러면 CH4 메테인 가스. 네, 메탄가스. 이게 이제 공식적인 명칭은 메테인. 탄소에 각자 수소가, 헬륨이 아니고 수소가 요렇게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조는 어떻게? 탄소 원자에 정사면체 모양 딱 들어가게 됩니다. 요런 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분자는 쉽게 말하면 학교에 여학생들처럼 다녀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되게 친한 애들 2-3명, 3-4명씩 딱 붙어 다니지. 네.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리고 이제 뭐 매점 갈 때, 화장실 갈 때 맨날 같이 가잖아. 도대체 왜 같이 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지? 여자애들 화장실 갈 때, 매점 갈 때, 어디 갈 때 꼭 친한 애들 한 3-4명씩 맨날 붙어 다니잖아. 그게 분자처럼 다니는 거야. 근데 봐봐. 그 친한 그룹 몇 명은 되게 친해. 또 여기 또 한 3-4명 되게 친해. 근데 얘랑 얘는 별로 안 친해. 그러니까 입자 사이의 인력이 약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기체가 되는 거야. 그 중에 좀 친한 애들 모아놓으면 액체가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진짜 엄청 친한 밴드가. 그럼 지네들끼리 다 뭉쳐서 한 덩어리가 돼 있겠죠. 큰 분자 하나가 돼 있겠지. 저희 반에는 8명이서 엄청 친한 애들이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다니냐면요. 그 맨날 교체되는데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4명이 다닐 수 있는 학교 길이 있어요. 그러면은 4명씩 2줄로 댕겨. 이렇게 자, 다니는데. 그러니까 분자는 이런 거예요. 분자 안에 있는 원자들끼리 결합은 엄청나게 강해. 근데 분자와 분자는 그렇게 안 강해. 근데 남자애들은 사실은 양금속에 더 가까워. 그냥 대충 모아놓으면 다 잘 섞여서 놀아. 웬만하면. 맞지? 네. 뭐 예를 들어 축구해야 된다. 그러면 최소 10명, 아니 최소 뭐 7대7이면 14명이 필요하고. 네, 근데 저희 학교 애들은 5명만 있어서 축구돼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머릿수만 딱 대충 나눌 수 있으면 그냥 대충 머릿수대로 머릿수 한 명 애매하게 부족하면 지나가는 애 한 명 더 불러다가 야 같이 축구하자 이러고 대충 다 섞여 놀자. 금속이 이렇게 놀아요 실제로. 금속은 대충 때려받고 녹이면 대충 다 녹아서 다 섞여. 근데 여자애들은 비금속처럼 놀아. 근데 단체로 놀면 그냥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로 계속 연결이 돼요. 그렇지. 딱 하면 쭉. 화학이랑 사람들이 되게 비슷해요.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리고 이렇게 결합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결합한 게 더 편해서야. 결합하게 되면 더 안정된 상태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낮아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에너지가 높은 상태랑 낮은 상태를 비교하면 에너지가 낮을 때 편합니다. 나중에 물리 시간에 위치 에너지라는 걸 배우게 될 거거든요. 질량과 높이의 곱에 비례하잖아. 그러면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위치 에너지가 더 작죠? 앉아 있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게 위치 에너지가 더 낮잖아. 그러니까 제일 편한 상태가 뭐야?
그래서 큰 분자로 있는 것보다 작은 분자로 있는 게 에너지가 낮아요. 그러면 그냥 떨어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자들끼리 떨어지면 에너지가 엄청 높아. 왜? 이렇게 만들어진 분자를 원자로 만들려면 잡아뜯는 일을 해야 되니까 에너지가 무진장 높아진다. 그러니까 결합을 하면, 적당히 잘 결합을 하면 에너지가 쫙 낮아져요. 그래서 그쪽으로 화학 반응이 진행된다. 뭐 이런 것들도 나중에 가면 배울 거야. 뭐 내한테 배우진 않겠죠. 그건 이제 화학 시간을 화학쌤한테 배우겠지. 이거는 이제 중등이니까 내가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온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요 오늘 배운 거 내용 9강이다. 그 ESC 책에. 물질을 이루는 입자에 이온이 나오고 분자가 나오잖아요. 그 부분이고요. 다음 주는 이온 이름에 대한 테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치도록 하겠습니다. 앙금하고. 알겠죠? 앙금이랑 이온 이름 가지고 시험 칠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끝. 필기마저 다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과제는 중간에 나간 거예요. 네, 중간까지 애들이 다 한 거예요? 네가 중간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야기하기로 요거 끝까지 다 돌고 나면 1강부터 다시 들을 거예요. 8강까지. 그거 가져가도 돼.